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하네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저희 와이프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베트남 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종종 거기를 들어가서 보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냐,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런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국제 결혼 하신 부부님들, 한국에 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몇 가지를 적었거든요. 몇 가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적었는데, 이거 첫 번째, 국적을 못 따게 다문화 센터를 못 가게 하는 경우,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 국제 결혼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적을 따고 도망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게 솔직히 좀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살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뭐 서류도 할 일도 있고, 통장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국적을 못 따게 다문화 센터를 못 가게 하는 경우, 이거는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이제 국적을 못 따게 하려고 일부러 다문화 센터 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등록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면은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문화 센터 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거기 가게 좀 해주세요. 거기 가게 좀 냅두고 거기 가서라도 이제 베트남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조금 더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통장도 못 만들게 하고 안 만들어주고 카드도 안 만들어주고 그냥 이제 생활비를 현금으로 줄 테니 그 현금 가지고 집안일만 해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좀 달리 해주세요.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제 남편만 믿고 온 거잖아요. 남편 하나만 보고 온 건데, 집안에 이렇게 계속 집안일만 시키고 가둬놓고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뭐 일하는 직원을 뽑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집안일 하는 직원을 뽑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기도 꿈도 있고 한국의 기대감도 있고 부푼 꿈을 안고 왔을 텐데, 그렇게 너무 통제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더 바깥으로 나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이것도 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같은 한 이야기죠. 한번 베트남에 이제 아기가 있는 경우인데요. 베트남에 아기가 있는 경우인데 이제 두 분 다 재혼이에요. 두 분 다 재혼이신데, 처음에 이제 남편과 결혼할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국에서 정착하고 익숙해지면 그 베트남에 있는 아기도 같이 데려와 가지고 같이 살자, 그렇게 남편분과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결혼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을 하고 막상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살면서 남편분은 너무 잘해줘요. 남편분은 너무 잘해주는데 시어머니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많이 들었겠죠. 이제 뭐 도망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통제를 하고 베트남에 있는 이제 아기도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베트남 아내에게 뭐 집안일만 해라 뭐 마찬가지죠. 뭐 그런 레파토리로 계속 이제 집에만 있게 그렇게 이제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남편분이 조금만 더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서 남편분이 조금만 더 힘을 쓰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조금만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편분이 중간에서 강경 있게 이렇게 무게를 딱 잡아주시든지 방법을 만들어서 조금 와이프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뭐 해주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에 있는 전 남편의 아기죠. 그거 같이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면 이제 와이프도 더 이제 마음을 잡고 이렇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이거는 조금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남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이제 뭐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아기들이 이제 2명이나 있어요. 아기들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아기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기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 남편분 돌아가신 분의 이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이제 베트남 와이프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두려웠던 나머지 그 남편분의 어머니하고 이제 그 남편분의 이제 형제들 가족들끼리 이제 친가 쪽에 있는 가족들끼리 이제 서로 입을 맞추고 그 베트남 와이프에게 재산 포기 각서라든지 그렇게 강제로 쓰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말로 안 돼 있고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한국의 이제 법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이제 강요에 못 이겨서 사인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이제 아파트를 팔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출금도 이제 아파트를 팔고 그 남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그 나머지 아파트 대출금 갚고 나머지 또 남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부모님과 이제 그 남편분의 형제들끼리 다 나눠서 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남편분도 보험이 있을 거잖아요. 보험도 이제 보험금 수령 어머니 쪽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죠. 그 베트남 와이프의 시어머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그 와이프 분은 이제 애기 2명하고 와이프 이제 본인 베트남 와이프 본인만 이렇게 남았고 돈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조금 이런 분들도 있구나. 뭐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제 남편분의 자식도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있는데 그 아기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돈도 한 푼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아기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남편 믿고 따라온 그 베트남 와이프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 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키고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뭐 그러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 국제 결혼한 부부들도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
그 다문화 애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 애기들도 점점 커가면서 왕따에 대한 걱정도 없어질 거고,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게 와이프 조금만 더 잘해주시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그래 주시면 우리 아기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 나중에 저희 애기 이제 학교 보내면 아무래도 이제 따돌림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애기들도 전부 애기들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른들부터 조금이나마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일이 없고요. 모든 다문화 가정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남편 혼자 믿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제 나쁜 마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살다가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싸울 일도 있고 뭐 힘든 일도 있고, 이거는 100% 생깁니다. 무슨 일이 힘든 일도 있고 싸울 일은 100% 생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그럴 일 없어 하지만은 살다가 보면 100%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처음 마음, 그 마음 조금만 더 기억하셔가지고 와이프분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하시면 조금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 근처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그분도 외국 분이신데 그 와이프 분이 그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남편의 행동 거지나 이런 게 굉장히 친절해지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해요. 저희 채널을 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이나마 남편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베트남 뿐만 아니라 라오스, 뭐 캄보디아, 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다른 나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남편분 하나만 믿고 온 거니까 조금만 더 남편분들, 조금만 더 와이프분들에게 신경 좀 써주시고 생일에 꽃다발이라도 예쁘게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배아산이라고, 베트남 아내와 산다라는 채널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종종 봅니다. 종종 이제 보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와이프분과 그 남편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와이프분에 대한 생각과 남편분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국제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의 표본일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한번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 위에 채널 추천 드립니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오래 산 국제 부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이프분도 한국말을 잘 하시고 남편분은 엄청 이야기를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영상이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재밌으니까요.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2, 3